오늘의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주제로 선정된 이유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글로벌 원전 시장이 지금 2025년이잖아. 2050년까지 전 세계에 추가로 건설되게 SMR 소형 원전로까지 포함해서 60기라고 하는데 60기. 그걸 이제 연평균 선정률로 따지면 38%에서 50%까지 간다. 그러니까 원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엔 가장 큰 수혜가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국내에서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주제에 선정을 했는데, 근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많이 하잖아. 그래서 원전을 배제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신재생 쪽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원전이 들끓기 시작하느냐, 이 배경도 되게 중요한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러시아가 이제 본인들의 자원을 무기화를 했잖아.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는 그 에너지 부분을 우리가 자생적으로 키워야 된다. 우리가 알아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이거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그리고 유럽이 특히나 프랑스 위주로 해가지고 뭐 독일 다 영국 마찬가지인데 신재생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블랙아웃도 많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는 에너지가 그나마 좀 버틸만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장기간 동안에 뭐 날씨가 흐린다거나 이러면 에너지 부족 사태가 나오고, 뭐 풍력도 마찬가지. 바람 불 때는 좀 쌓이다가 전기가 쌓이다가 없을 때는 또 부족하고, 그런 것들도 보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AI 때문에 AI 지브리 그 그림 하나 올리는데 핸드폰 배터리 하나 충전하는 양큼의 전기가 필요하대. AI가 정말 많은 전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 수요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원전도 없으면 안 되겠구나. 분위기가 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원전이 갑자기 시장이 급성장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너네가 조사 투자 포인트나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나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자. 승원이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봐. 좀 라이트하게 출발해보지 뭐. 질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하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를 주의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리스크보다는 유리한 점이 많긴 한 게, 왜냐면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 가동 방식이 되게 많아. 그게 총 90가지 정도가 된대. 그리고 그 90가지가 된다는 얘기는 적어도 90개 이상의 회사가 존재한다는 거, 설계하는 회사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격이야. 그러니까 설계된 거에 대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단 말이야. 시공에 참여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원자로를 만들었어, 설계를 했어, 이걸 만들어줄래? 하면 그걸 만들어줘. 근데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다 합쳐도 7개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트랙 레코드가 되게 중요하잖아. 트랙 레코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원전은 다 들어왔었으니까 대형 원전을 했었잖아. 이제 그 다음은 이제 SMR로 가긴 하는데, 대형 원전도 또 같이 지어지지. 그러면 SMR에 대한 준비도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소재 개발까지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TSMC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일본 회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럽 회사 하나 있고, 미국 회사 하나. 얘네들이 직접 경쟁력 있는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탑 클래스에 속한다. 이제 뭐 리스크 요인이라면은 오늘 나왔던 뉴스 같은 거는 체코 원전 수주 받았는데 이미 받아서 도장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EDF에서 가처분 신청했단 말이야. 체코 법원에다가. 그게 인용이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미 받은 줄 알았는데 나가리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 중간. 근데 일단은 대세는 2050년까지, 작년 방산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작년 방산. 그러니까 가성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가격도 싸게 납품을 하니까. 이번에 체코에서 수주받은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 가격 경쟁에서 이긴 거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이 잘 나왔던 이유가
유럽에서 우리나라 방사능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빨리빨리 납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가격이 싸고 가성비 있다. 한마디로 가성비잖아. 가성비라고 하지. 근데 원전 쪽에서도 두산에너비티는 이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SMR 원전에 부품도 바로 납품할 수 있게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수주만 받으면 빨리 납품하고 가격도 싸게 납품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겠지. 두산 에너빌리티 급락했었잖아요. 이게 그 체코 원전 쪽이 좀 하루를 앞두고 좀 제동이 걸렸다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체코 원전 이제 대형 수주권이잖아. 대형 수주권에 3파전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우리나라는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 한국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프랑스 EDF, 그 다음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3파전으로 체코 원전 수주를 받으려고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제 제저가로 입찰가를 내니까 당연히 체코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를 이제 낙점을 했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프랑스 EDF하고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제기들을 해왔냐면 지금 얘네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적어낸 가격 자체가 불가능한 가격이다. 이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가격으로 그 안전하게 짓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도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또 얘네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는 그 설계 도면이 우리 거를 베껴갔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뭘 했어.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기각이 되다가 일단은 사인을 3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연기됐는데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 앞두고 하루 앞둔 거죠.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일단은 이 체코 수주를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 이게 규모가 26조 원이라 26조 원인가 그래. 그냥 일반 뭐 기업이 하나는 아니겠지만 컨소시엄 입장에서 26조 원은 그건 놓치기 아깝잖아. 그럼 일단은 이거 계약이라고 일단 밀어놓자. 싸움은 좀 연장하자. 그런 의미로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준 거야 체코 법원에서. 근데 이게 수주가 날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이 연기됐다 이렇게. 그렇지. 일단 연기됐다. 여기 뭔가 문제 소지가 생긴 건 맞지만 이게 이미 따낸 수주가 갑자기 공중분해돼서 사라진 건 아니다. 나도 오늘 거기서 샀잖아. 저점에서. 맞아요.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땡큐 매수지. 이 정도로 투자는 이렇게 급락이 나면 땡큐 매수다. 왜냐면 체코 건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원전 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각국의 유럽, 특히 동유럽 쪽, 그다음 미국의 에너지 정책 자체가 이제 원전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거면 앞으로도 수준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지.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쪽을 보면은 매출액은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은 50%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올해 예상 실적이 네. 매출액은 한 10% 내외 감소하는데 영업이익은 50% 정도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전의 실적 대비해서 지금 나오는 실적은 저마진 공사는 줄어들고 고마진 공사가 늘어난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예를 들어서 석탄이라던가 아니면 발전인데 약간 이제 소규모 발전, 그 다음에 담수화 발전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마진이 적고 이게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잖아. 엄청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또 만들 수 있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럼 당연히 걔네들은 고마진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저가 수주 쪽은 이미 어느 정도 쳐냈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이제 고가 제품들의 수주다. 그런 관점이니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다. 그럼 매출액이 좀 10% 감소하더라도 영업이익이 50% 증가하면 실적은 엄청 크게 좋아지는 거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지.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미국에서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나 테라파워 이런 데랑 협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전체 경기 매크로로 봤을 땐 이제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자체가 이제 6개월 뒤쯤에
이제 경기 지표로 나타날 텐데 그랬을 때 이제 에너지 업종은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금리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얕은 경기 침체는 금리나 이런 것가 있지만 진짜 침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다고 보긴 하는데 깊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각국 정부에서는 부양책이라는 걸 쓰잖아. 시장에 돈을 어떤 식으로 좀 뿌린다고. 그럼 정부 정책에서 돈을 뿌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프라 투자에 돈을 많이 쏟아서 인프라 투자가 시장에 돈을 뿌리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고용을 엄청나게 많이 창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거든. 보통 경기 부양할 때. 근데 지금 현재 각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가장 시급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결국 전력 투자잖아. 특히나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누구야? 각국 정부잖아. 일반 사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부양책 하면서 이게 부양 금액이 커질수록 수주 받을 가능성은 더 크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 와도 이 원전 쪽은 쉽사리 죽진 않을 것 같아.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각자 한 줄 평 한 번씩 해주십시오.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서 꼭 필요한 회사다. 오, AI 시대에 꼭 필요한 회사다. 또 한 줄 평. 제가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계의 TSMC다. 오, 원정계 TSMC다. 오, 좋아.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 마지막.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기 침체도 피해갈 수 있다. 경기 수출 필요해서 좋습니다. 자, 오늘 종목 토론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